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는 수년간 어르신들의 건강 동반자로서 특히 황홍에 접어든 남성분들의 내밀한 고민을 함께 해본 의사 마이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가 아닌 마음을 나누는 친구로서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속으로만 끙끙 앓으면서도 차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해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르신들, 한때는 그렇게 위풍당당하였던 나의 젊음이 어째서 요즘은 이다지도 과묵해지고 말을 잘 듣지 않는지 궁금해하신 적 없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제게 이것이 단순히 건강의 문제를 넘어 한 남자의 자신감이자 자존심의 문제라고 털어놓으십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어르신들께서 문제의 근원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도와드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부부 생활의 만족감을 되찾고 현재를 개선할 수 있는 귀중한 비결과 경험들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한결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생기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하시고 가장 편안한 자리에 앉아보세요. 이제 우리 함께 이 여정을 떠나볼까요? 우선 나이가 들면서 기세가 꺾이는 것은 무서운 질병이 아니라 우리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변화가 종합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4가지 주요 원인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점점 과묵해지는 남성 호르몬, 친구 설명. 어르신들, 우리 남성의 몸 안에는 아주 중요한 남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호르몬은 마치 총사령관처럼 활력, 근육, 굵은 목소리, 그리고 특히 남성의 흥분과 실전 능력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 공장이 최대 출력으로 가동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통 40대 이후부터 서서히 50대가 넘어가면 뚜렷하게 이 공장의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분석. 이 총사령관의 명령이 줄어들면 그 아래 병사들, 구체적으로는 남성의 자신감을 상징하는 그곳 또한 신호를 덜 받게 됩니다. 자연히 욕구는 줄어들고 발기력 또한 예전처럼 빠르고 강하지 않게 되죠. 이것은 우리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과 같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인 조언. 제게는 아주 각별한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올해 62세이신 성탄 선생님이신데요.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무척이나 침울한 모습이셨습니다. 요즘 들어 몸이 계속 축 처지고 아내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 같아 부부 관계가 꺼려진다고 하셨죠. 진찰과 필요한 검사를 해보니 역시나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약을 처방하는 대신 선생님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식단 조절부터 시작해 굴, 소고기, 견과류처럼 남성에게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도록 했죠. 그리고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불과 3개월 뒤 선생님은 완전히 다른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환한 얼굴로 이렇게 자랑하셨죠. 이사 선생님, 꼭 10년 전에 저를 되찾은 기분입니다. 성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을 늦추고 눈에 띄게 개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주의사항, 어르신들,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호르몬 강화 제품을 절대로 임의로 구매해서 드시면 안 됩니다. 이는 반드시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하며 오남용 시 원치 않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 예전 같지 않은 청춘의 혈류 설명. 다음으로 극도로 중요한 요소인 혈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그곳이 풍선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풍선을 빵빵하게 부풀리려면 강력한 공기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그곳이 단단해지려면 엄청난 양의 혈액이 빠르고 강하게 해면체로 쏟아져 들어가야 합니다. 분석.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몸의 혈액 파이프라인 시스템은
노화될 수 있습니다. 혈관벽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관 내부는 동맥 경화반 때문에 좁아질 수 있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질병들이 바로 이 파이프라인을 녹슬게 하고 막히게 하는 조용한 주범들입니다. 혈액이 충분히 빠르고 많이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의 풍선은 부풀어 오르기 어렵거나 부풀어 올라도 오래 유지되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조언. 저희 남편도 올해 60이 넘었습니다. 한동안 운동은 거의 하지 않고 집에서 하는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았죠. 남편의 전반적인 건강이 나빠지는 게 느껴졌고 당연히 저희 부부의 사적인 생활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잔소리를 하는 대신 매일 저녁 집 근처 공원으로 함께 산책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계속 같이 다니다 보니 습관이 되더군요. 우리는 걸으면서 대화를 나눴고 집안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점차 남편은 몸이 가뿐해지고 잠도 잘 자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게 예전의 기세를 되찾았다고 자신 있게 속삭여 주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매일 함께 걷는 산책처럼 아주 소박한 것에서 해결책이 나오기도 한답니다, 어르신들.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이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좋은 일입니다. 주의사항. 만약 기능 저하와 함께 가슴 통증이나 운동 시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는 심혈관 질환의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시 병원을 찾아 종합적인 건강 검진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원인, 중간에 끊기는 신호 전달 체계 설명. 이제 신경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중앙관제센터이고 그곳은 멀리 떨어진 전화기라고 상상해 보세요. 전화벨이 울리게 하려면 관제센터가 튼튼한 케이블을 통해 강력하고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신경계가 바로 그 케이블입니다. 분석. 우리가 자극을 받거나 욕구를 느끼면 뇌는 척추를 따라 골반 부위로 이어지는 신경을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는 그곳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이 채워지도록 명령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당뇨병의 영향, 척추 손상 혹은 일부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이 케이블에 잡음이 생기거나 신호 전달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뇌 관제센터에서 보낸 신호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약해져서 전화기가 우렁차게 울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조언.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주 건강하시고 별다른 지병도 없으셨는데 유독 부부관계에서 문제를 겪고 계셨죠. 깊은 대화를 나눠본 결과 선생님께서는 컴퓨터 앞에 아주 오랫동안 그것도 바르지 않은 자세로 앉아 일하는 습관이 있으셨고 그로 인해 허리 통증을 자주 느끼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습관을 바꿔보시라고 조언했습니다. 45분마다 일어나서 걷고 스트레칭을 하며 척추를 위한 가벼운 요가 동작을 추가하시라고요. 놀랍게도 그 무해해 보였던 습관을 교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생님은 신호 전달 체계가 다시 원활해졌다고 기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가는 척추 건강을 돌보는 것, 또한 남성의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원인,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동반자, 심리 설명. 이 요소는 제가 보기에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겪으면서도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바로 심리적 압박감이죠. 어르신들 혹시 공감하시나요? 단 한 번의 실패 경험만으로도 다음번 관계를 시작할 때 이번에는 과연 잘 될까 하는 불안감이 늘 머릿속을 맴돌게 된다는 것을요. 분석. 이 악순환은 정말 해롭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걱정하고 긴장하면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흥분과는 정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혈관을 수축시키고 욕구가 아닌 불안감 때문에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죠. 몸을 휴식하고 즐기는 상태가 아니라 싸우거나 도망쳐야 하는 비상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위에서 분석했듯이 혈관이 수축하면
그곳을 단단하게 만들 만큼의 혈액이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또 다른 실패를 낳는 셈입니다. 개인적인 조언. 저는 상담할 때마다 어르신들께 항상 관점을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부 관계를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시험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것을 배우자와 깊이 교감하고 공유하는 탐험의 여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날도 있고 피곤한 날도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최종 결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애정 어린 손길, 입맞춤,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를 소중히 여기세요. 진정한 사랑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신적인 교감입니다. 저와 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걱정거리까지도 포함해 모든 것을 서로에게 털어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되자 부담감은 눈 녹듯이 사라졌고 모든 것이 다시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결론자, 이렇게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기세가 약해지는 4가지 주요 원인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호르몬의 변화, 혈류량의 감소, 신경신호 전달의 문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심리적 압박감까지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어르신들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자존심 상해할 일이 아닌 지극히 자연스러운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돌봄으로써 상황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는 낭만과 만족감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 몸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귀 기울여야 하는 새로운 장일 뿐입니다. 그곳의 건강은 바로 어르신의 몸 전체와 마음의 건강을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과 같습니다. 제 진심 어린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대화가 유익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의 동년배 친구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에게도 분명 이러한 격려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무척 듣고 싶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소중한 경험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서로 교류하고 배우고 지지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그럼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